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또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튼 이제 횡보를 이렇게 길게 지금도 횡보하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시간 끌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 이평선을 모으면서 이렇게 살짝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제 이평선이 이제 모아지면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방향이 나올 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횡보가 끝나면 결국 횡보 끝에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야 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들 이렇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매매하신 분들이 내려가면 큰일 나요. 손절해야 되니까 큰일 나는 거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려가면 뭐 현금 들고 있다가 제가 했듯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가면 이게 위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그만큼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 대비해서 현금을 크든 적든 뭐 현금이 크든 적든 이렇게 아무튼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때 뭐 더 사면 되는 거니까 내려간다고 뭐 문제 될 것도 없다. 투자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좋고 뭐 내려갔다 가도 좋고 그게 투자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만 이렇게 길게 잡으면 시간을 짧게 잡고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기다리기가 힘들어지고 빨리빨리 이게 올라가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본인 스스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렇게 바닥권 이게 바닥권이죠. 이게 지금 아무튼 바닥은 아니지만 이게 바닥권에서 그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든다. 그죠? 지겹게 만든다. 지겹게 만든다. 지치게 절대 제가 얘기했죠. 절대 재미있게 안 만들어준다고. 바닥권에서는 절대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재미있게 안 만들어줘요.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개인들이 다 들어와서 사면은 세력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최고로 재미없게 만든다. 그래서 이 악재, 저 악재 양 다 터트리면서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손실 상태에서 아무튼 오랫동안 길게 그래서 바닥권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닥권은 길어요.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길다. 바닥권은 길다. 시간적으로 바닥권은 길고 나중에 이렇게 고점권에 가면 이 고점권 있잖아요. 반대로 고점권은 아주 짧아요. 아주 이런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권은 짧고 바닥권은 길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닥권은 길고 고점권은 짧다. 이걸 외우고 머릿속에 딱 바닥권은 엄청나게 길고 고점권은 아주 짧다.
그래서 고점권에 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매도를 안 하고 거기서 욕심 부리고, 응? 좀 더 수익 더 내려고 그냥 찌뿌찌뿌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는 게 그게 고점권이에요. 그래서 고점권에서는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고점권에서는 내가 수익을 좀 덜 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고점권이에요. 왜냐하면 고점권은 작게 지나가기 때문에 꼭지에 팔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고점권은 아주 작게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고점권인 거고, 바닥권은 반대예요. 바닥권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치기 딱 좋죠. 개인들로 할 거면 아주 지치고 또 지치고 완전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응? 아주 보기 싫게 만든다. 보기 싫게 그냥.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이 바닥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개인들이 포기할 때까지 그냥 계속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청나게 좀 지겹게. 그렇다고 해야 이제 몇 개월인데, 개월수 따져보면 몇 개월, 이게 몇 개월도 이렇게 지겨운데 이걸 몇 년간 한다고 보세요. 몇 년간 바닥권에서 몇 년간. 그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몇 년을 보낼 수 있는 게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몇 달이 아니고 몇 년도 보낼 수 있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몇 배짜리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냥 몇 개월이면 그냥 지겨워가지고 그냥 몇 개월이 몇 년 같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지금 이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또 비트코인 좀 올라가면 또 이게 지겨웠던 거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때는 막 몇 프로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그 다 잊어버려. 그게 개인들이에요, 그 개인들. 보면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그 아까 있잖아요. 바닥권은 아주 길고 고점권은 아주 짧다.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그걸, 응? 그래서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그냥 덜컥덜컥 사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했잖아요. 분할 매수는 10번보다는 20번이 좋고, 20번보다는 그 배인 40배, 40번, 50번이 좋고, 그 40번, 50번보다는 100번이 좋고, 이게 분할 매수인 거예요. 이걸 개인들이, 그냥 급하니까, 개인들이 내가 안 사면 그냥 금방 갈 줄 알고 안 간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현금 남겨놔도 절대로 금방 안 가요. 금방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몇 번 할 거냐? 최대한 많이 분할 매수를, 많이 횟수를 나눠서 할수록 좋다. 그게 분할 매수인 거예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래서 내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응? 조금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지겹지가 않다고요. 오히려 좋죠. 지금 보면. 그래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나눠 놓으면 여기서 비트코인 바로 가는 것보다 일부 이렇게 떨어졌다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보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비트코인이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2-3년 후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보세요. 2-3년 그러면 엄청 기냐? 그 2-3년 또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지나간 2-3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2-3년. 저희가 그 대선주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 돼 가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20대 대선주 했는데 지금 이제 21대 대선주를 슬슬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응? 21대 대선주, 21대 대선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대선주도 제가 이제 한두 종목씩 넣을 거예요. 제가 그 대선주라고 얘기 안 하고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미리 이렇게 몇 년 앞서서 준비를 해가야, 그래야 나중에 5배짜리, 10배짜리 이런 종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선 끝난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선주냐? 그게 개인들 생각이에요. 세력들은 다르다고요. 세력들은 벌써 21대 대선주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 그 개인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게 대선주 몇 종목은 저희가 이미 그 지금 21대 대선과 관련해서 인맥주 몇 개는 저희가 이미 들고 있어요. 이미 들고 있고, 제가 추가로 몇 종목 더 넣을 겁니다. 근데 제 대선주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남들보다는 일단 몇 년 이렇게 앞서서 준비를 해가야 나중에 그 본인 계좌에서 5배짜리, 10배짜리 이런 종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몇 년 금방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보시면 이제 종목에서 그 이더리움을 보시면 그렇죠? 이더리움은 늘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이 더 이렇게 더 활발해요. 보시면 이더리움이 여기 폭이 더 크잖아요. 이더리움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올라갈 때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앞서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여기 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렇게 폭이 나오잖아요. 폭이 이렇게 이더리움은 보시면 그래서 이더리움이 제가 얘기했죠. 이더리움이 좀 앞서서 이렇게 코인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이 반대로 비트코인이 거기를 쫓아가는 뒤쫓아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것은 이제 내려올 때 그 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그 반대로 그 순서대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이더리움이 앞서서 내려왔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이더리움이 앞서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잘 가줘야 그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그런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이제 때에 맞춰서 또 이제 폭을 만들겠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리플도 마찬가지죠. 리플도 보시면 리플은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리플은 뭐 이렇게 폭이 나온 게 아니고 리플은 제가 했던 이평선을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이평선을 모으는 중이고 일단은 이제 이평선을 모아야 여기서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을 모아야 일단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가든 방향이 나오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리플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소송 문제가 지금 이렇게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이제 파동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소송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송이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소송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한 9개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저는 결말이 날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미 저 위에가 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악재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이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간만 보내면 되는데, 그 개인들은 그걸 막 오르고 내리고 이걸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투자라는 것은 매매는 사놨으면 실시간으로 그냥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매매인 거고 투자는 사놓고 잊어버려야 되는 게 투자인 거예요. 사놓고. 그러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될 만한 걸 사놓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놓으면 안 되고 사놓고 나서 내가 안 봐도 잊어버려도 되는 이런 것을 사놓고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 얘기죠. 사놓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뭐 나 안 봐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 자신 있는 걸 사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최소한 2배부터 많이는 몇 배도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투자인 거예요. 투자는. 이 투자는 이렇게 자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기술적인 해석은 그 차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 차트 속에 이게 미리 선반영돼 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가격을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세력과 개인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 바닥권은 바닥권, 고점권은 고점권, 또 중간은 중간. 그때마다 세력의 심리와 그 개인들의 심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리적인 게 이 차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 움직여가는 것은 결국은 세력의 심리와 개인들의 심리의 어떤 심리 싸움에 의해서 어떤 가격도 만들어지고 시장의 흐름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바닥권에서 흐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세력의 심리와 개인들의 심리 그 심리 싸움에 의해서 바닥권이 만들어진 거고
그 템플턴에서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닥이 어디가 바닥이냐. 개인들이 다 팔면은 이제 이렇게 바닥이라니까요. 개인들이 다 팔고 팔 주식이 없다. 그럼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팔 주식이 없는데 개인들이 다 팔고 나서 이제 팔 주식이 없으면 거기가 바닥이잖아요. 거기가. 그걸 세력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팔아야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다 팔게 만드는 거죠. 거기가 바닥인 거죠. 거기가. 고점은 어디가 고점이냐. 개인들이 자기 돈 가지고 다 사고 또 빌려서 살 돈까지 다 끌어다 다 샀다. 그게 더 이상은 끌어올 돈이 없다. 그러면 거기가 꼭지인 거예요. 반대로 해서. 거기가 꼭지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니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평선을 모으는 중이고, 이평선이 모아지면 이제 방향이 나올 건데, 그 방향을 만드는 게 아마 소송과 관련해서 그 소송의 흐름을 이 세력들이 보면서 미리 선반영 시켜 갈 거다. 선반영을 시켜서 이평선도 모으고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세력들이 이 니플을 가지고 이제 몇 배를 만들어 갈 건지 그 그림을 그리겠죠. 소송의 흐름을, 그러니까 개인들은 소송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력들이 다 판단해서 그 가격에 반영시켜서 그것도 선반영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뭐 소송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뭐 막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세력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쪽에서 그게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서.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이렇게 짧게 기다리면 안 되고 좀 오래 기다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투자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바닥권이니까 고점권에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그거 안 되고 이게 바닥권에서는 오래 많이 기다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아무튼 2배 갈게 3배 가고 3배 갈게 4배 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많이 기다리면 어때요? 바닥권에서 나중에 갈때 2배보다 3배 가고 3배보다 4배 가고 이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권에서 이게 시간을 많이 끌면 나중에 가게 될 때 고점권을 만들 때 몇 배를 더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생각이 맞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 부분을.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고, 또 고점권에 가서 또 빨리 팔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욕심 부리고 막 더 산다든지 빚어둬서 더 산다든지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는 잠깐 보면 뭐 계좌는 좀 뭐 지수가 조금 올라서 계좌는 조금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 추정 예탁금이 추정 예탁금. 이 추정 예탁금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은 이런 숫자 보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숫자는 이게 지나가는 숫자예요. 지나가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통장에서 본인들 계좌에서 중요한 숫자는 이런 뭐 평가 손익이나 예를 들어서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추정 예탁금이 중요한 거예요. 추정 예탁금이 중요하고, 지금 추정 예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이게 고점권은 뭐예요? 시장의 고점권. 언젠가 시장의 고점권이 올 거니까, 시장의 고점권에 왔을 때 지금 추정 예탁금이 이때 가서 2배가 돼 있을 거냐, 3배가 돼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장이 고점권에 갔을 때 이 추정 예탁금이 2배가 돼 있을 거냐 3배가 돼 있을 거냐. 그러면 내가 시장이 고점권에 가 있을 때 내 추정 예탁금이 이렇게 2배가 되게끔 관리를 해가느냐 3배가 되게끔 관리를 해가느냐. 그래서 2배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느냐, 3배가 되겠으려면 뭘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가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갈 거냐,
어떤 투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추정의 딱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끝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추정의 딱금이 시작인 거죠. 이 추정의 딱금이 시작이고, 입니다. 끝이 나는 건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끝이 나는 거죠. 고점권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점점 거예요. 컸구나. 어차피 시장을 떠나려면 고점권에서 떠나라, 고점권에서. 근데 그때는 또 떠나기가 싫죠. 돈 벌고 있으니까. 그때는 벌은 게 있고 또 막 벌고 있으니까 고점권에서는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요, 그때는. 응? 근데 바닥권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추정 예탁금이 뭐 일주일 사이에 보면 뭐 이렇게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불어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불어나는 게. 그 뭐 1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2,500만 원이면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5천만 원 돼 있냐, 7천만 원 돼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고점권을 몇 번 거치면서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게 1억이 돼 있냐, 2억이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맞게 조정을 해가고, 자꾸 그쪽에 종목도 조정해가고, 내가 그 몇 주 전에 이렇게 종목 교체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면 자, 그 종목 교체 설명해도 설명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아, 그게 그 얘기했구나. 그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 그게 왜 그래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딱 알아듣고, 촉으로 딱 알아듣고,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응? 제가 얘기하기 전에 수강생분들이 이게 종목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줘도 뭐 막 겁난다는 둥, 무섭다는 둥, 제가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라는 거지. 해서 안 할 분은 안 하고, 할 분은 촉이 오는 분들 하고,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제가 옵션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이 종목 교체 의미는 나중에 이제 자 고점권에 가서 보면, 나중에 아, 그때 종목 교체를 한 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 종목 교체 하자마자 뭐 이렇게 1, 2주 만에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종목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가 2배가 더 됐구나, 2배 될 게 3배 됐구나, 3배 될 게 4배 됐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설명을 해도 그게, 응? 그죠? 그 무슨 그냥 겁부터 나잖아요. 겁부터 그게.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좌를 보여드리는 것은 뭐 지금 계좌를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좌를 잘 보아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좌를 잘 보두시고, 나중에 저기 시장이 고점권에 갔을 때 그 계좌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 계좌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시라는 거죠. 지금 계좌가 막 얼마고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응? 나중에 고점권 갔을 때 지금 여기 추정했다금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2배 돼 있는지 3배 돼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그것을. 그러니까 자, 이거 본인들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계좌 보듯이 본인들 계좌도 지금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 계좌를 보셔야 된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 본인들 계좌에서도 추정의 딱금이 지금 얼마고, 나중에 단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얘기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시장이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혹시라도 저기 3,300을 넘어서 3,500, 4,000 이렇게 갔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추정 예탁금 대비해서 그때 본인들 추정 예탁금이 몇 배가 돼 있느냐, 2배가 돼 있냐, 3배가 돼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 때문에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시장 때문에 막 아무튼 본인들이 막 아무튼 막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은 길다. 응? 아까 비트코인 가지고 했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바닥권이 길은 거예요. 바닥권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점권에 가면 내 계좌도 몇 배 돼 있다. 그냥 돼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무튼 바닥권에 있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고점권에 갔을 때 내 계좌도 2배, 3배 돼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바닥권에 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해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알아서 그걸 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 환율은 뭐 역시 박스권에 있잖아요. 박스권. 제가 앞으로 박스권 더 이렇게 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뭐 별 의미 없잖아요. 이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은 제가 봤을 때 환율은 이게 고점권에 와 있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더 간다고 해도 이게 고점권이에요. 고점권 환율은. 그래서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일주일 동안 또 횡보를 했어요. 뭐 앞으로 제가 할 때는 몇 주 더 갈 거예요. 아마 이게 해서. 아마 이제 미국의 그 금리 문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환율도 이렇게 좀 횡보 내지는 약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환율이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또 빨리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서 올랐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악재 속에 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악재 두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기까지는 환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1400, 이 1400 근처에서 1400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 1400에서 많이 가면 한 15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큰일 나냐? 뭐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뭐 큰일 날 게 뭐 있어요. 보면 그냥 뭐 언론 매스컴 막 아무튼 유튜브 이런 데서 뭐 환율 가지고 막 겁주는 공포 마케팅 제가 했잖아요. 그 IMF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응? 고환율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빼고는 다 고환율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환율에 비하면 환율이 다 정상인데 한국만 고환율이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다 뭐 고환율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 빼고는. 응? 그게 뭐 큰일 날 게 뭐 있어요? 큰일 날 게. 응?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시아 얘기하는데 뭔 아시아예요?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도 다 그러지 뭐. 저쪽 뭐 여기서 중남미나 이런 데도 안 그래요? 다 그러지? 지금 보면 뭔 아시아만 가지고 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어차피 마찬가지지 지금은. 그래서 환율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다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차피 고점권에 있다. 환율이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게 아니고 고점권에. 그럼 환율이 고점권에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어차피 고점권에 있다는 것은 때 되면 내려갈 거니까. 그럼 내려가면 좋은 거죠. 내려가면 우리 주식시장이나 아무튼 이 시장에 좋은 쪽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점권에 있다는 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고점권에 있다는 것은 다음에 이제 환율이 내려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럼 환율이 걱정일 때는 이렇게 고점권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이 있을 때가 걱정인 거예요. 환율이 반대로. 환율이 바닥권에 있을 때 걱정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저기 1000이나 1100, 환율이 1000이나 1100 그때가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종목 투자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한테는 환율이 이렇게 고점권에 있을 때가 걱정인 것이 아니고 환율이 저기 1000이나 1100 이렇게 해서 아무튼 1000 근처 있을 때 그때가 걱정인 거죠. 그때는 이제 환율이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것을. 그래서 환율이 지금 어떤 숫자 근처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이 지금 고점 근처에 있냐 이게 바닥 근처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고점 근처에 있다. 그럼 고점 근처에 있는 환율이 나쁜 거냐 좋은 거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어차피 환율은 이제 그러면 내려가면은 아무튼 최소한도 뭐 1, 2년, 2, 3년 좋지 않겠어요? 보면은. 응? 그때 또 우리 시장은 좋아지는 거니까 그 환율이 반대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시장은 좋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죠. 보면은. 그 지나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수가 계속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면. 근데 고점 근처에 있으면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럼 시장은 또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보고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율 때문에 앞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석할 때 그게 희망사항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흐름이 사이클이 그렇다는 거죠. 사이클이 그 다음 사이클이 중요하다. 지금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다음에 오는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오는 사이클. 지금 사이클은 어차피 끝나가는 사이클인 거고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사이클이 중요하다. 그래서 해석을 항상 다음 사이클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사이클이 아니고요. 근데 개인들이나 유튜브나 막 이런 데 얘기 보면 지금 사이클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은 아주 좋았어요.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그죠? 코스피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샀죠? 거기다 기관까지 샀죠. 제가 오늘 쌍끌이 보세요. 오늘 보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보세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강원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강원도에 뭐 아무튼 김지태 뭐 아무튼 거기 도지사가 어떤 뭐 건설주 레고랜드인가 뭐 아무튼 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시장이 어저께만까지만 해도 시장이 걱정거리로 태반이었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시장이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 건설주 관련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걱정거리가 태반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시장이 확 달라지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승려는 끝에 가서 승리하거나 이게 단기적이 됐던 특히 중장기에서 결국 투자자로서 승리하는 투자자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있는 투자자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 어떤 악재든 다 결국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게 하루 사이에 시장이 탁 달라지잖아요. 어제 시장은 또 분위기가 오늘하고 완전 반대였다니까요. 어제만 해도. 어제만. 그러니까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이게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하루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면서 무슨 분석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분석이. 응? 그냥 바닥권에 사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뭔 귀찮아요, 보면. 응?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기관도 샀는데 거기 외국인이 샀다. 역시 쌍끌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또 엄청 팔았다. 보세요. 개인들이 매도를 엄청 했잖아요. 매도를. 응? 이게 수급으로 한 게 이게 A급 수급, A급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수급이 며칠만 이게 계속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급이 이렇게 하루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한 2, 3일, 3, 4일 이렇게 쫙 연결되면 지수가 저 위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3, 4일이면 간다. 3, 4일.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하루만 돼도 그러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루만 해도 시장이 확 달라지고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수급은 아주 A급 수급으로 굉장히 좋은 수급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수급이 며칠 이렇게 연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보면.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수급이 이렇게 막 2, 3일, 3, 4일 연속돼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고점 근처, 고점 근처. 고점 근처 갔을 때는 이렇게 3, 4일 이런 수급이 나와요. 3, 4일. 그 거기가 고점 근처입니다. 고점 근처. 근데 바닥 근처에서는 이런 수급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루만 이런 수급이 나와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루만 나와도. 그러니까 자, 그걸로 그냥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헤이 차트 보면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게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등이에요. 반등. 이 반등도 좋아요. 저희한테는. 나스닥은 반등이다. 제가 누차 설명드리고 있지만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지만 이 폭으로 따지면 저희가 볼 때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났다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반복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다. 이제 제가 했죠.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쩌면 끝난지도 모르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이죠. 한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연동되는 형태로 오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거의 다 왔는지도 모르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따로따로 갈 거다. 따로따로. 그래서 나스닥은 떨어져도 한국 시장은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져도 비트코인 오르고 아마 이런 시장으로 바뀔 거다. 그런 시장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시장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동안에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10년 동안 거의 10배, 미국 시장이 10년 동안 10배 올라오는 동안은 그 미국을 뺀 나머지 시장들은 횡보 아니면 올라야 조금 올라요.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들이 이게 세력들 있잖아요. 큰 손들의 투자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10년에 10배 오르면 다른 나라는 그냥 횡보하거나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 우리 한국 시장이 조금 오른 거잖아요. 보면 2천에서 3천 갔지만 뭐 그게 뭐 한 50%밖에 더 돼요. 계산해 보면 2천을 기준하면 3천이면 50%잖아요. 50%. 2천에서 두 배를 가려면 4천을 갔어야죠. 4천을 갔으면 두 배를 간 건데 3천을 갔기 때문에 50% 올라간 거 50%.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50까지 내려왔다가 갔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두 배 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평균적으로 보면 2천에서 3천 간 거예요. 그러니까 50%밖에 더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시장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반대가 된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만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만 하락을 하고 결국은 다른 나라 특히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아라든지 뭐 브릭스라든지 이런 시장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잘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럴 거란 얘기죠. 앞으로. 응?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긍정적이다.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 이게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이제 그런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 뭐 나스닥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2007년도 8년도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2000 처음 갈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미국 시장은 못 가고 있을 때요. 그때 미국 시장은 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시장이 간 겁니다. 그때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다음에 그때 브릭스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연결돼서 간 거죠. 이 돈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좀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뭐 횡보하고 있어요.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은 뭐 이 보세요. 그냥 그대로 횡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보면 횡보하고 있다. 오늘 조금 올랐지만 이게 시장으로 보면 이게 보면 벌써 1주, 2주, 3주, 4주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죠?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다. 횡보.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은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늘 얘기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매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또 삼성전자만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조금 오르니까 또 뭐 삼성전자를 또 엄청 좋게 얘기하던데 보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5만 1,000원까지 내려왔다가 5만 원을 깬 건 아닌데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지수는 이러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이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보다 이 삼성전자 흐름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막 여기서 2배, 3배 가려고 하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가야 여기 7만 원대, 8만 원대, 7만 원에서 8만, 7만, 그래도 많이 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5만 원에서 여기 5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이면 이게 계산해 보면 거의 한 30%에서 한 40% 올라가는 거니까 30%, 40%. 삼성전자가 30%, 40% 올라가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2배, 3배는 아니더라도 30%, 40%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돈 많은 분들은 여기 5만 원대에서 이렇게 막 한 10억 이렇게 베팅해서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갔으면 그도 한 3, 4억 버는 거잖아요. 3, 4억.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 이게 부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잡을 수 있으면 바닥권에 잡아서 이렇게 3, 40%만 수익을 내도 그 10억 들어가서 3, 40%만 수익을 내도 한 3, 4억을 버는 거니까 이게 응? 근데 일반 개인들이 뭐 2억 가지고 들어가면 뭐 몇천 버는 건데 보면 그러니까 일반 개인분들한테 맞지 않고 이게 자금이 수십억 있는 분들은 이렇게 5만 원대 여기 초반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 3, 40%만 수익을 내도 이뭐몇 억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다. 삼성전자랑 이런 거 알고 서셔야 돼요. 삼성전자 무조건 삼성전자 좀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어떤 투자자가 해야 맞는 종목이냐 했을 때 자금이 수십억 드는 분들이 이렇게 5만 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한 1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사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면 그래도 한 3, 40%만 수익을 내도 한 3, 4억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한테는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대신에 이제 2배 삼성전자가 2배, 3배 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1억 가지고 들어가도 그럼 1억, 2억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저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올라간다 하면서 삼성전자 왜 안 들어가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투자자로 성공하시려면
올라갈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갈 폭이 중요한 거예요. 폭이. 올라갈 폭이. 이 폭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라갈 폭. 그래서 이 투자자가 이렇게 보통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성공, 특히 우량주 가지고 성공하려면 이 폭이 최소한도 이렇게 100% 이상, 이게 2배 이상 올라갈 우량주를 들어가야 최소한도 5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폭이 200%짜리를 들어가야 100%짜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300%짜리를 들어가야 200%를 낼 수가 있는 거고, 400%짜리를 들어가야 300%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이렇게 큰 폭을 끊어서 나오려면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면 그래도 이렇게 50% 올라갈 건지, 그 100% 올라갈 건지, 200% 올라갈 건지, 300% 올라갈 건지, 이런 어떤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잘못하면 5% 뛰기, 10% 뛰기 연다니까요. 그 손절, 익절 걸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런 걸 하면 매매밖에 안 되는 거고, 응?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건 제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뭐 20, 30% 수익 날 줄 알면서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자, 그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종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코스피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삼성전자를 보면 흐름이 나오니까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삼성전자를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삼성전자 종목을 하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왜 좋다고 하면서 자꾸 안 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예요. 제가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2배 이상 간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제가 들어가죠. 여기서. 여기서 2배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서 5만 원에서 여기 한 10만 원 가야 2배잖아요. 10만 원. 5만 원 좋아. 10만 원 가야 2배인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봐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7, 8만 원 가면 거의 끝이 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우량주 카카오는 저는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이 바닥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또 행보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바닥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지루하게 또 시간을 끌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응? 여기서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빨리 안 간다니까 이게 여기서 한참을 또 시간을 끌 겁니다. 시간을 여기서 응?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걸리면 어때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사놓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 빨리 갔으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주문을 외니까 본인 스스로 안 좋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냥 뭐 천천히 가도 좋다. 1, 2년 안에만 저기 몇 배 가 있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어차피 지금 안 가려면 시간 더 끌었다 가라. 그래야지 자꾸 1, 2년 시간 더 끌어라. 응? 그래서 나중에 갈 때 되면 그때 가서 막 몇 배 더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응? 빨리 가라 이게 아니고 어차피 올라갈 거면 시간을 더 끌다 가라는 얘기죠. 자,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를 더 하겠죠. 여기 이제 이평선 모았잖아요. 그럼 이평선을 모았으니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겠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더 깨서 만드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진짜 만들 거냐. 이제 거래량이 없죠. 여기 보면 거래량이.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기다리면 돼요. 지금 얼마나 저평가됐어요.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튼 기업 가치 대비 아무튼 가격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같은 때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가 1, 2년 이렇게 승부하려고 저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서 제가 5년에서 10년, 5년에서 한 6, 7년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배, 아무튼 몇 배, 한 5배에서 10배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거지. 지금 이걸 사가지고 뭐 한두 배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약간은 이제 중장기로 해서 이 종목 빼고 또 우량주 중에서 살만한 종목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제 눈에는 없습니다. 제 눈에는. 삼성전자도 저희 입장에서는 살 종목 아니에요. 지금서. 그 몇십 프로 수익 내려고 뭐 지금 사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들고 있는 개별주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무슨 지금 보세요. 유신 보세요. 유신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세요.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장은 여기 있다니까, 시장은 여기 있는데, 유신은, 뭐 봐세요. 유신 이렇게 막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 그죠?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 이거 보세요. 거래량. 그죠? 보시면. 이 다 세력이죠, 세력이잖아요. 이 뭐 가격 내려온 게 뭔 문제예요? 아, 이런 데서 사야죠. 제가 그 유신, 이런 데서 사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런 사시라고. 응?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분할 매수. 자, 유신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지금 정구점 근처 왔잖아요. 정구점. 이게 캔들로 따지면 정구점. 이게 뭐 정구점 왔다.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이제 여기 뭐 시간 이제 여기서 또 바로 가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 뭐 뚫고 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거 뭐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정구점, 이 정구점이 정구점 근처 왔다.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보세요. 응? 생각 같으니 딱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서 멈추잖아. 이거 보세요. 이게 세력들이 이게 기술이 엄청나다니까 이게 보세요. 이 멈추기도 쉬워요. 이 멈추기도 어려워요. 이게 딱 멈추기도 이게 세력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력이니까 고점에서도 딱 멈추는 거예요. 고점에서도 이게 개인들 같으면 이렇게 멈출 수 있겠어요? 개인들 같으면 이게 이게 종가잖아요. 이게 종가. 제가 얘기하는 이게 오늘 유신 같은 게 이게 종가예요. 종가. 제가 중요하다는 종가. 종가를 고점 근처에서 딱 멈춰 놓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통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 유신, 그 다음에 이제 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래량. 그리고 그 거래량 주는데 여기 가격은 여기 평균에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의미 없어요. 이게 중간쯤이 이게 이제 세력들 마음속에 있는 가격은 이 가격. 관련 가격은 중간 평균적인 가격. 그래서 평균 가격을 놓고 더 올리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쫙쫙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 응? 근데 개인들은 막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세력들은 딱 중심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 왜 그러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려왔는데 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여기 뚫고 가지 않겠어요? 이거 시간 문제지. 그럼 보면 그 다음에 뭐 히림 그죠? 히림도 지금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이런데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다가 거래량이 잠잠하잖아요. 그게 뭐 거래량이 계속 안 나오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서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뭐 장대 양봉 비슷한 것을 만들겠죠. 뭐 내일 만든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때 되면 만들겠죠. 때 되면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사놓고 어차피 이게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력들 보세요. 있잖아요. 보시면 응? 오프라인에서 강의 듣는 분들이 제가 세력 얘기하니까 특히 이제 그 강의 제 강의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응? 세력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요. 이 수강생분들은 이제 막 거의 1년 이상
계속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겠죠. 오프라인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막 세력 얘기 그 강의 중에 거의 7, 80% 세력 얘기하니까 세력을 뭘 보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신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오늘부터 아무튼 이게 지금 건설주들이 이제 악재 이용해서 지금 매집하는 거예요. 악재 이용해서 오늘이 악재가 아니지만 이런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보시면 여기 뭐요? 우원개발. 우원개발 같은 경우 막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거래량 조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래량이 어디 갔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거래량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가 또 때 되면은 또 이런 비슷한 거래량을 만들고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많이 여기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며칠이면 간다니까요. 나중에 때 되면 며칠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내려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 눈에 엄청 내려온 거지. 그 세력들은 맘먹으면 그냥 며칠이면 그냥 제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개인들이 다 팔았을 때. 이게 저희 빼고 개인들이 다 팔았을 때. 여기 개인들 뭐 다 팔지 않겠어요? 이런데 개인들, 이런데 개인들 다 팔지 않았겠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개인들이 최소한으로 남아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끌어올리겠죠.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도 여전히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이 거래량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뭐 20%가 되든 상한가가 되든 하나 딱 나오면 그러면 종목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있을 때하고 이런 상한가 비슷한 것이 하나 나오면 종목이 확 바뀌어요. 그 개인들 눈에 개인들 눈에 확 바뀐다. 개인들 눈에.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는 종목이 엄청 안 좋아 보여. 이럴 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럴 때. 근데 여기 상한가나 나오면 또 종목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던 종목이 또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상한가 나왔을 때보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나 있으려면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모나리자도 그냥 거래량이 싹 씨가 말랐죠. 보면 그래서 이제 가격만 그냥 꼬리 조그만 게 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출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뭐 때 되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에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엄청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산 보세요. 벽산도 좀 이렇게 장대 양봉에 꼬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오늘 이렇게 이제 양봉을 살짝 만들었죠.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RSI 구간도 지금 거쳐 갔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도 이렇게 잘 가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가다가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또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한 3, 4일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바닥을 또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여기 근처 왔잖아요. 여기 근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이제 건설주 쪽의 종목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속에 지금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이제 건설주 관련된 이런 업종이 10년 이상 세력들 입장에서 큰 파동을 만들지 않은 업종으로서 몇 개 안 되는 업종,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업종이고, 이 건설 업종은 아무튼 이제 특히 개별주 관련된 이 건설 업종들은 이런 테마 저런 테마 이렇게 엮일 그런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관련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그 네옴시티도 이제 아무튼 누구예요? 그 원희룡 장관이 11월 초에 지금 저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 뭐하러 가겠어요? 가서 그 기업들 그 수주하는 거 도와주려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뉴스들이 아무튼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들고 있는 건설주들, 이런 건설주들의 아마 영향을 그 좋은 쪽으로 미칠 거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젤렌스키하고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도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끝을 낼 거다. 그래서 종전이든 휴전이든 결국 이 끝이 냈고, 그리고 종전 휴전 얘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게 막 일사천리로 탁탁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다가 또 깨졌다가 들렸다가 깨졌다가 또 핵 얘기도 했다가 또 무슨 뭐 얘기도 했다가 또 어디 공격한다고 했다가 또 휴전 얘기했다가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탁탁탁 나와서 그냥 탁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리면 세력들도 준비해서 이렇게 선반영시켜서 그 종목들을 이게 두 배든 세 배든 쭉 끌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잘 돼 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료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큰 재료들은 이렇게 호재도 나왔다가 악재도 나왔다가 호재도 나왔다가 악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잘 되려다가 잘 안 되면 그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또 잘 휴전이 되려다가 또 잘 안 되면 그게 악재가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 이것보다도 어차피 이제는 종전 아니면 휴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종전 휴대가 되려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아무튼 이렇게 뒤로 미쳐지든지 깨지든지,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런 얘기 나와서 종전 휴전 얘기 나왔다가 또 다시 또 깨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 아무튼 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거다. 이게 되려다가 깨졌다가 되려다가 깨졌다가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종목들은 슬금슬금 올라가 있다. 중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호재 이용해서 또 올라가고 또 악재 이용해서 살짝 빠지고, 또 호재 이용해서 또 올랐다가 또 악재 이용해서 살짝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종목은 결국은 우상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종전 휴전이 잘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가서 이제 상한가를 때리든 아무튼 상한가를 올리든 상한가를 한두 개 치든 어쩌든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다. 그게 테마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가는 그림들이 가장 좋은 그림들이고, 아마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 겨울하고 내년 봄 정도 이게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 한 5, 6개월, 6, 7개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네옴시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윤곽이 나와 있을 때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금리 문제도 아마 내년 봄 정도면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다. 어쩌면 11월 아니면 한 번 정도, 11월, 12월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면 그 미국의 금리 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그 세 개의 악재가 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그 네옴시티야 이제 악재가 아니고 호재고, 그렇지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는 호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하고 미국의 금리 부분, 그게 이제 악재인 거고, 그래서 호재 하나에 악재 두 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때가 되면 다 호재로 바뀌어져 있을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 그게 아마 내년 한 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이제 시장도 그렇고 이 종목들도 지금하고는 좀 많은 다른 흐름으로 이렇게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시장들도 그렇고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시장 얘기하는데 미국 시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게 뭐 또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미국 시장 가지고 막 엄청 또 겁을 주고 있는데, 그건 시장을 작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장을 이렇게 몇십 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바닥권에 사서 그냥 악재든 호재든 상관없이 이걸 쭉 관리해 가면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장은 반드시 고점권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언제가 고점권이냐? 그때도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잘 짜서 관리해 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지는 게 이렇게 투자자들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ETF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 안 받았거나 지금 아직 안 되는 분들 빨리 해서, 그 타이밍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라. 그래서 지금 같이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래서 타이밍이 왔을 때 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를 계속 잘 해가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것만 잘하면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본인들 계좌가 두 배든 세 배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내 계좌가 두 배 돼 있을지 세 배 돼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투자자들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크게 성공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권에서 항상 시장의 고점권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 희망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 계좌에서 얻어질 결과를, 그게 실전이 있었고 과거에 경험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그런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들을 이렇게 아무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우리 시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장은 3,300 넘어가는 시장이 2년 후에 온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겠죠. 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